우리가 어떻게 깊은 기억을 만드는지 알면 반대로 그 방법을 사용해서 기억하고 싶은 것을 더 분명히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깊은 기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 책의 8장 내용을 재구성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깊고 오래가는 기억은 두 단계를 거쳐서 완성됩니다. 2단계가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볼수록 더 좋은 팁을 얻어가실 겁니다. 1단계는 회수입니다. 회수를 쉽게 말하면 정보를 뇌에 묵혀두지 않고 여러 번 꺼내서 상기해보는 겁니다. 우리 뇌가 이렇게 있고 바깥에 정보가 있으면 정보가 뇌에 들어오고 계속 박혀있고 다시 나오는 과정을 통해 기억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기억이 다시 나오는 과정이 바로 회수입니다. 회수를 많이 할수록 깊고 장기적인 기억이 잘 만들어져요. 즉 여러 번 상기할수록 정보를 정확히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한 달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을 떠올린다고 합시다. 그동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한 달 뒤에 그 대화 내용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한 달 동안 매일 그 대화 내용을 누군가한테 검사받았다고 해봅시다. 대화를 한 바로 다음 날부터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이렇게 매일 말이죠. 그렇다면 한 달 뒤에도 당연히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 시험 전에 외우는 주기율표는 시험이 끝난 뒤에 우리 머릿속에서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드라마의 장면들은 긴 시간을 두고 종종 다시 떠올려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전에 수없이 외웠던 주기율표보다 오래전에 딱 한 번 본 드라마의 내용을 더 잘 기억하는 겁니다. 만약 주기율표를 평생 써먹어야 한다면 드라마 내용처럼 주기적으로 상기해주면 됩니다. 저자는 척키스의 예시를 듭니다. 척키스는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평생 떠올리기 때문에 깊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이 1단계만으로는 부족해요. 당연히 정보를 많이 회수할수록 더 잘 기억하겠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수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2단계로 이어집니다. 2단계는 회상입니다. 회상을 설명하기 전에 기억의 두 가지 종류를 알아봅시다. 기억에는 능동적 기억과 수동적 기억이 있습니다. 능동적 기억은 내가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는 기억이고, 수동적 기억은 외부 자극을 받았을 때 머릿속에 맞다, 그랬었지 하고 떠오르는 기억이에요. 떠올리는 기억과 떠오르는 기억의 차이입니다. 1단계에서 말한 회수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는 수동적 기억을 만들기에 적합하고 한 가지는 능동적 기억을 만드는 데 적합합니다. 회상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바로 여기죠. 나머지 두 개는 각각 리뷰, 인식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를 각각 알아보죠. 리뷰라는 것은 기억을 상기할 때 정답을 바로 제공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틀즈가 어느 나라 밴드인지 기억이 안 날 때 비틀즈를 검색한 다음 영국 출신이라는 것을 바로 확인하는 거죠. 비틀즈 영국, 비틀즈 영국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리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기억을 잘할 것 같지만 사실 리뷰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기억력 강화에 가장 효과가 없어요. 다음은 인식입니다. 리뷰가 내 노력이 필요 없는 방법이라면 인식은 내 노력이 들어갑니다. 인식은 이런 겁니다. 비틀즈가 어느 나라인지 기억하기 위해 나라 이름을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에서 눈이 딱 멈추면서 맞다 영국이었지 하고 기억날 겁니다. 아니면 1번 미국, 2번 프랑스, 3번 호주, 4번 영국 이런 선다형 문제를 보고 4번을 고르는 것, 이것도 인식입니다. 그런데 리뷰와 인식은 어디까지나 외부로부터 정답을 제공받습니다. 인식에서 내 노력이 좀 들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수준 높은 노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상입니다. 회상은 기억을 상기할 때 정답을 제공받지 않고 나 스스로 정답을 생각해내는 방법입니다. 사지선다 같은 힌트도 없어요. 내가 기억해내려고 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연상하면서 정답을 알아내야 합니다. 비틀즈 활동 시기에 같은 곳에서 유명했던 더 롤링스톤즈라는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가 영국이었어. 그래서 비틀즈도 영국이야. 아니면 영국 음악이 미국에 건너가면서 큰 영향을 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60년대이니 60년대의 대표 밴드인 비틀즈는 영국 출신이 아닐까? 이렇게 관련 정보를 계속 연상하면서 답을 내는 게 회상입니다. 회상이 다른 방법보다 기억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정답을 제공받지 않아도 정답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틀즈의 국적을 찾아볼 전자기기나 책이 없을 때 비틀즈의 국적을 기억해낼 수 있으려면 회상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공부할 때도 회상이 유용합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공부가 된 거라는 말이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비틀즈 영국, 비틀즈 영국처럼 질문과 답만 계속 외운다면 답이 생각나지 않을 때 그 답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0입니다. 그런데 내어 언어로 설명한 연습을 하면 직접적인 답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답을 추적해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리뷰와 인식이 소용없는 건 아닙니다. 회상이 깊은 기억을 만든다면 리뷰와 인식은 정확한 기억을 만듭니다. 정답을 제공해주기 때문이죠. 리뷰와 인식으로 부정확한 기억을 바로잡은 다음에 회상을 하는 게 분명하고 오래가는 기억을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회상까지 필요하진 않은 기억이 있어요. 인식까지만 하면 되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우편물을 분류하는 일을 하는데 우편물의 종류에 따른 분류 매뉴얼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매뉴얼은 그냥 보고 따라하면 됩니다. 우편물을 보고 이게 어떤 종류인지 식별해내는 기억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인식이 중요한 또 다른 활동이 바로 에디톨로지입니다. 에디톨로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책의 다른 챕터 이야기로 또 돌아오겠습니다.